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컨설턴트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2025년 서울교통공사 서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좀 오래 기다려왔던 서울교통공사 채용인 만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들 자체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부이다 보니 부담 없이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면접까지 고려하여서 저희한테 많은 문의를 주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자기소개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문안 분석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교통공사 전형 일정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늘부터 이제 1월 16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18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요. 채용 인원은 총 586명으로 일반 전형 526명을 채용을 합니다. 사무, 승무, 차량,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시도, 기계, 토목 등에 직렬해서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을 적부 판정으로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모든 분들이 필기 전형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통해서 1.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인성검사 적부 판정을 통해서 이제 체력 검정 보실 분들 보고 나서 면접 시험이 진행된다.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필기시험 검사 일정이 이제 2025년 2월 8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 화요일부터 3월 4일 화요일까지 평일 5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31일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일정을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울교통공사 채용을 앞두고 항상 저희한테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기소개서가 적부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접근하시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써도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엉망으로 써도 합격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단에서부터 제대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써도 합격한다라는 좀 막 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부터 잘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뀐 게 없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문항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자기소개서 면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 서울교통공사 작년 기준에 2024년 기준에 이제 하반기 합격률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합격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컨설팅해서 저희를 되게 많이 찾아주시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 단에부터 조금 준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볍게 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대비를 한 합격반을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류평가, 이 막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부분은 적부이기 때문에 대충 써도 합격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거, 서류평가가 적부평가인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적부평가 기업인데요. 이 적부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한다, 서류를 평가한다는 거는 자기소개서가 뭔가 블라인드에 의비가 되거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 뭔가 다른 사람 걸 똑같이 뺏겼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합격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국에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고사, 필기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거르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충 써도 합격하긴 한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부담을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방금 확인한 결과 2025년 또한 문항이 동일하고요. 다만 달라진 부분들은 작년에는 600자였지만 올해는 전체 문항이 500자로 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자신이 왜 서울교통공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을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2번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이 어떻게 되고 그 노력이나 경험이 뭐가 있냐. 3번은 변화와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4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 상황과 이를 극복한 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5번은 입사 후 포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달라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도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직렬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크게 사무직과 승무직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1번 문항에 대해서 사무직 버전으로 한번 어떻게 써도 괜찮은지 한번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에 왜 본인이 적합한지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 텐데 적합한 열정과 성실함을 갖춘 지원자이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면은 저는 열정과 성실함을 가진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정과 성실함으로써 어필을 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기관이다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서울교통공사 일원으로서 기원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험이 나오는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협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협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봉사활동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약간 봉사활동 이꼴 공공기관의 인재상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추상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인재는 책임감과 시민을 위한 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질을 갖춘 지원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앞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증명해주지 못하는 내가 경험적인 부분이나 나의 행동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책임감과 시민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막 쓴 자기소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승무직 버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문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문항이 이번에 또 500자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승무직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승무직 버전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똑같이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승무직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이 역량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승무직은 열차 운행과 고객 응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 사실 전문성이나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모호한 답변이에요. 물론 뒤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세와 태도, 성향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역량이나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들도 보자면 학생의 활동 당시 행사 기획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학우들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추상적이죠. 굉장히 너무 크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재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갔는데 차라리 한 가지 소재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냈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적인 역량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게 자기소개서에서는 구체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관찰력을 가지고 했다든지 섬세한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한 상황에서 승무직 업무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되게 설득력이 떨어지죠. 되게 논리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죠. 본인도 쓰다 보니까 내가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승무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이 있다라고 어때요?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본인도 확신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이미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 컨설턴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 느껴져요, 보자마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조금 잘못 접근한 자기소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도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보여드렸던 예시들 보시면서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되고요. 그대로 요거 살짝 수정하셔서 제출하셔도 충분히 서류 부분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